삼성전자나 SK나 S반도체나 어떤 데나 포톤 마스크를 세척을 할 때, 또 레이퍼를 세척할 때 유한낙소하고 뚜러펑 이것을 결합 구조를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펠리클을 만들 때 제 방식의 어떤 욕실용 그레이즈용 301을 원료 형태나 해가지고 접착대 형태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어떤 펠리클 만들 때도 합성섬유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을 살짝 섞어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거나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아예 쓰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유리석연 코팅제나 또는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써서 이렇게 유리를 갖다가 써서 만드시거나 코팅해서 만드시거나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펠리클 만들 때 내신 구조처럼 광섬유 내신 구조처럼 안 했다는 약간 반도체 회로를 그릴 그런 부분만 뭐랄까 투명 구조를 좀 더 이렇게 투명 구조,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상태로 그냥 좀 더 투과율이 높은 아크릴이나 투바이 그런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써가지고 투과율을 높이고 그 주변에는 그렇죠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제 아니면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내신 제가 광섬 만들 때처럼 그러게 했죠. 광섬유를 지금 석영 유리관이 있다 그러면 그 내신 구조가 있으면 그 안에 석영실을 돌아 그래서 석영 유리관 안에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를 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리 석영 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에다가도 발라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빛을 멀리 가게 하실 때 새로운 광섬유 기술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광섬유를 아크릴 기반으로 해서 관을 내신 구조를 만들고 밖에는 그냥 합성선 나일론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역시 유리석연 코팅제를 발라주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는 코팅제를 발라줘서 안쪽으로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해주자 또는 의류 방수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고 여기다가 아크릴 실을 갖다가 둬가지고 광섬유 선으로 만들자. 또는 아니면 아크릴에다가 약간 합성섬유 나일론을 좀 섞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실이나 관이나 형태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있습니다. 그거를 내신과 외신 구조로 만들고 이렇게 관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또는 아크릴을 실로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또는 석영실을 그 안에 둬가지고 유리석영 코팅제를 그 안에 주고 석영실을 그 안에 석영실은 제가 만드는 석영실도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광섬유 선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탄소 섬유 만들 때도 탄소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합성섬유 탄소 섬유 만들고 카본 소재 만들 때도 거기에 에폭시가 아니라 유리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원료 형태로 해가지고 그걸로 만들고 유리석연 코팅제, 우리 방수제 넣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속 철판과 철근 부분 만들 때, 모든 금속 제품 만들 때 심지 구조를 넣거나 가로 세로 X자 또는 정형적인 것과 비정적인 심지어서 내진 구조로 만드는 그런 철판, 그에 이제 샘물 부어서 딱 하나로 결합하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각종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돌가루도 될 수 있고 금속 알갱이 필요라는 알갱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다, 철이다, 텅스텐, 알루민 여러 가지 종류가 틀린 것을 가루 구조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의 작은 용광 안에 녹이고 그래서 실이나 가루 형태로 다시 뽑아서 그럼 균일하게 혼합이 된 거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어떤 실을 만들거나 그런 실을 만들거나 그 판을 만들거나
금속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을 지금 현재보다 얇게 뽑아가지고, 동축 케이블을 신호선은 얇게 뽑고 전기선은 두껍게, 발열 때문에 두껍게 뽑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현재보다 얇은 동축 케이블은 제 기술 구조에 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게 뽑을 수 있으며, 그거를 하나의 케이블에 아크릴인, 합성섬유 나일론을, 그렇죠, 내심 그 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같은 케이블, 하나의 케이블 지나가는데 전신주였다 여러 개 달 바에야,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 막 10개, 막 하나의 선에 10개 들어가면 더 좋죠.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머리카락보다 얇게 할 수 있어요. 저기 동축 케이블을 얇게 현재보다 뽑아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이상이 없게 만든 거. 이따가 뭐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심관, 그렇게 전 일본의 그 케이블 안에 내심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광섬유처럼.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그 안에다가 볼로 그 철판 가공할 때 일단 그 플라스틱 판 만드시거나 플라스틱 계열의 모든 어떤 제품을 만드시든 간에 내신 구조, 철근도 안에 그 심지를 넣어 내신 구조로 만드는 거죠. 심지를 가로 세로로 냈든 어떤 형태로 넣든 넣고, 알갱이 형태로 넣어갖고 철근을 만들고, 여기다 철근이나 철판 부분, 금속 제품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 넣어가지고 일단 잘 흡술지 않게 만들거나 제품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플라스틱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플라스틱에도 이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광택도 틀리고요. 그래서 모든 페인트 부분과 물감 부분에 제가 이걸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염료, 한복을 염료하시든지 모든 형태의 염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합성섬유 C를 뽑을 때, 염색을 할 때도, 차 도장할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남의 것을 개발해 놓으면 그거를 낼름 가져다가 모르게 쓰시면 만드는 사람도 다 알아요. 노조들도 다 알고. 내가 만약에 현상금을 기술을 그걸 파악해가지고 30% 준다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 가령 몇 조다 그러면 30%면 얼마입니까? 1조다 그러면 33천억 원이에요. 노조가 단합해서 할 수도 있음. 이렇게 철판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다 볼록 뽁뽁이처럼 만들고 샘물을 부어서 합니다. 이거를 여러 겹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용수철 구조를 갖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가로 세로 X자 또는 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내신 구조를 넣어가지고 철판 만들어, 또는 각종 알갱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알갱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방식입니다. 이것도 꽈가지고 알갱이를 넣거나 내신 구조를 꽈서 보다 강력한 내진 구조를 가지는 철판도 만들어요. 철근 같은 거나 철사 같은 거 꽈갖고 넣는다네. 그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건축 지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지을 때도 이런 꽈가지고 나오는 이런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신 구조를 넣으면 그렇죠. 다만 이렇게 뭐냐면은 증폭이 돼요. 진동이 자칫하면 증폭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자제롭게 밑에 판 구조만 그렇게 자칫하면 이게 증폭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방탄할 때는 좋은데, 탄력 있게 방탄하는 때는 좋은데, 튼튼할 때는 좋은데, 어떤 그게 힘이 축적이 돼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그런 문제도 있다. 방탄할 때는 좋다.
튼튼하게 합성섬유 안에 낚싯줄 같은 거, 합성섬유 안에 이렇게 꽈가지고 넣거나 밧줄 같은 거 꽈서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방탄섬유 만들 때 이런 방탄실 만들 때 이것도 제 기술 구조. 뭐 돌가루나 뭐 각종 철가루,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방탄 옷을 만들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탄 옷을 만들 때는 가로 세로 심지 넣고 X자 심지 넣고 꾸불꾸불 심지 넣고 이것을 여러 겹으로 하셔갖고 하십니다. 알갱이도 넣고 이거 방탄소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르미든 섬유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올록, 볼록, 오목, 볼록, 오목 들어가지고 철판 만들어 사용하시고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기타 자동차 회사라든지 필요한 곳에 방탄구조, 플라스틱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고 이따 샘물 붓거나 플라스틱 붓거나 똑같은 구조죠. 여러 겹으로 하셔서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인데 이제 서로 두께가 틀린 용수철에 그래서 힘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간마다 대남 매듭 구조를 넣어준 거죠. 용수철 구조인데 서로 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인위적으로 있어갖고 용수철을 하시는 경우 용수철을 층층이식으로 용수철 하시는 용수철 안에 다 용수철이 있는 용수철 옆에 용수철 달아놓는 경우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용수철 옆에 용수철 쭉 달고 가로 세로로 철봉 같은 거나 철사 같은 거 철봉 같은 거로 연결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딱 이어가지고 침대 스프링 하거나 의자 스프링 하거나 뭐 소파나 다양한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산업 기기에도 들어갈 수 있게 용수철 안에 작은 용수철 사이즈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금속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의류 방수제,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 방수에 넣어갖고 철판 가공하거나 철근 가공하거나 금속 제품 가공하시고 플라스틱 가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도 심지 구조, 가로 세로 X자 심지 구조를 더 개인적으로 강화시키는 경우 비닐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 구조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심지 구조를 넣어서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 플라스틱을 원하는 자동차 회사 같은 데 쓸 수 있는 부분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게 자동차 앞범퍼 같은 이게 영항 플라스틱 여러 겹 가로로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해준다. 그림 그려볼까요? 방탄 구조를 만든다는 가로로 이렇게 범퍼가 있다 그러면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범퍼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로로 이렇게 몇 겹 해주고 세로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엔진 같은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앞에 범퍼 뒷부분에는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 때도 역시 그렇고 심지 구조를 넣고 알갱이 구조를 넣어서 또 MDF나 아니면 합판도 맞아요. 심지 구조를 넣어서 석고보드 이런 것도 심지 구조를 가로 세로 X자 또는 정형적이고 비정형의 심지를 넣거나 알갱이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고 돌가루, 석용가루, 각종 금속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기타의 가루들이 들어가서 만드시면 합성소면 실 만들 때도 이렇게 심지 구조를 넣거나 가로 세로 심지 좀 더 튼튼한 게 나오죠. 꽈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낚싯줄이나 합성소면 실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이렇게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시면 발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페인트 염료 부분에도 각종 자동차 도장이 됐든 물감이 됐든 물감도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종 302로 해가지고 원료 형태가 됐든 그냥 그대로 형태든 물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퍼티나 각종 이렇게 모든 형태 이런 부분들 석고보드 이게 뭐 그 다음에 퍼티 부분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퍼티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에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퍼티인데 퍼티 중에서도 종류가 많아서 그다음에 각종 윤활유와 코팅제, 그다음에 그 오일 스테인, 이렇게 오일 스테인 있잖아요. 이렇게 목재 칠할 때 그때도 거기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 핸디 퍼티가 됐든 뭐 콘디 코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설계 틀려요. 전혀 저도 그거 미술할 때 그걸 유리석영 코팅제 넣어갖고 만들었습니다. 의류 방수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테이나 뭐 이렇게 유사한 종류들 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제소도 가능하다. 제소 같은 것도 역시 똑같은 페인트하는 모든 부분들에게도 이게 이런 부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 다 하셔도 제소도 마찬가지. 모든 뭐 어떻게 이런 그렇죠. 미술용품이라든지 이렇게 페인트하는데 들어가는 그 모든 종류의 윤활유랑 그다음에 도금할 때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도금할 때도 이렇게 일종의 그렇죠. 알레르기를 없애주는 그런 도금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곰팡이 에어컨 사용 곰팡이 살균제를 MDF 재료나 사용하거나 MDF 뭐 이렇게 톱밥 그다음에 각종 종이펄프 기반에서 목재 만드실 때 MDF라 그런 걸 넣으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는 석고보드나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재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MDF 만들 때도 심지 가로세로 X자 심지 긁는 그런 알갱이 형태를 뭐 돌가루, 금속가루 뭐 각종 가루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 우유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가지고 MDF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이그로시 형태 만들 때도 거기에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비닐 부분에도 역시 비닐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종 302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거기 MDF 들어가거나 방수 구조를 만드는 거, 석고보드에 들어가 합판에 들어가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실리콘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우리 방수제, 코팅 방수제 들어가서 실리콘 만드시거나 또는 여기 유리막 코팅제도 그렇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실리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 실리콘을 의미하는 거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옅게 만들어 가지고 접착제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풀 구조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포를 해 가지고 어떤 방수 구조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절쭉하게 만들어서 발라 가지고 이렇게 방수 구조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욕실용 그레이종 302와 본드를 결합해서 본드제로 사용하셔도 제 접착제로 사용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펠리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펠리클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필름 형태는 다 들어갑니다. 필름 형태를 이렇게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펠리클, 삼성 펠리클, 다른 펠리클 부분에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렇게 겨울에 스프레이 체인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체인을 좀 밝은 색으로 염색해서 이거를 욕실용 그레이종 30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또는 유리석영 코팅 의류 방수제하고 결합을 해서 방수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은 바르는 형태로 먼저 만들고 이렇게 스프레이 체인을 좀 더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배풀, 목공풀하고 목공본드하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 접착제로 사용하셔도 도배 접착제가 좋죠. 곰팡이 액상 제조로 넣어서도 만들고 에어컨 살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의류 방수제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벽지 같은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이렇게 어떤 의류 방수제 넣어서 세라믹 코팅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벽지나 어떤 장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렇게 그렇죠. 뭐 얘는 비닐 계통들, 그다음에 방수포,
방수 천막, 텐트, 막 그죠? 이불, 그다음에 천과 모든 합성 소묘, 그래서 그 선을 합성 소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런 식으로 유리석영 코팅은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네. 그다음에 라텍스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텍스나 스판덱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의류 방수제 들어가서 만드시면 유리막 코팅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술 제품 방식 이제 기술 구조가 제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악성 탄소 섬유 만들 때도 그것이 들어갑니다. 탄소 카본 만들 때도 이거 들어갑니다. 이 방식을 쓰셔도 제 기술 구조. 석영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석영 실 만들 때도 들어가. 석영관도 석영 제품도 들어갈 때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아라미드 섬유 만들 때도 이거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고무 라텍스 제품에도 전부 다 고무 제품들, 고무 타이어나 고무 제품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에 넣어서 하면 굉장히 발색 자체가 좋고 엄청나게 강하게 됩니다. 이 방식도 제기도 고무 타이어 만들 때 자동차 타이어와 오토바이 타이어와 모든 형태의 타이어들 이런 것들을 고무 제품 만드실 때 이거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제품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금속 제품 만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자동차 휠 안에 내부 구조 안에 가로 세로나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양쪽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데 그걸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조, 천장까지 해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그 자동차 휠을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고무 타이어를 받칠 수 있게 두 겹 정도는 세 겹 매력업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룸미러를 안쪽에 가운데 있고 옆에 각도를 꺾어서 양쪽. 저는 룸미러만 보고 운전하는데 사이드 미러 하려면 꼭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룸미러만 봅니다. 근데 이렇게 꺾는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이드 미러도 꺾어주는 거예요. 몇 가지로 각도를 꺾을 수 있게 바깥쪽 만드신 것도 제 기술 구조다. 그 다음에 시멘트를 색깔을 염색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레이 체인을 밝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방수제로 해가지고 방수제 갖고 시멘트하고 합해가서 몰탈 방수로 해가지고 파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욕실용 그레이징을 301을 섞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몰탈 시멘 방수로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액상으로만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뿌려갖고 만드셔도 돼요. 방수 구조가 됩니다. 벽돌 만드실 때도 좀 이렇게 일자, 가로, 세로 이렇게 양옆면에도 할 수 있고요. 밑바닥에도 할 수 있고 양옆면에도 할 수 있고 가로, 세로, 예로 이렇게 일자 구조를 파져가지고 홈을 다른 방식으로 파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수백 개인데 뭐 수백 추천 건데가 어떻게 막 꼬불꼬불하면 아닌가? 일자 부분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세면을 넣고 양쪽도 양옆에 가로, 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나 뭐 사방대 할 수 있습니다. 사방대 다 하셔도 그런데 그렇게 블록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 결합 구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여러 가지 가루를 합해가지고 제품 만드는 뭐 어떤 형태의 가루나 알갱이가 됐든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시멘트 만들 때 거기다가 각종 돌가루, 석영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만들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외장고죠. 건축 내장조로 생각해요. 석영 같은 거는 좀 다양한 색깔이 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환상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 만드시게 MDF 만들 때도 그렇게 다양한 돌가루, 환상적인 색깔을 넣어서 MDF나 하이그로시 형태 그런 거 만드시거나 석고보드도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판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환상적인 합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색깔 합판은 이제 그 색도 속을 합판을
염색을 해가지고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거기다가 다양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합판을 아름답게 만들어게 뭐 석영가루, 돌가루, 뭐 다양한 금속가루 있겠죠. 그걸 합판 자체를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시멘트를 여러 가지 염료로 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고 고급스러운 염료 쓰면 고급스럽게, 싼 염료 쓰면 쌀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래 자체도 그렇게 염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모래 대신 자갈 같은 거 같이 넣어가지고 뭐 시멘트 모래 자갈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구성입니다. 다양한 알갱이 형태로 제품 자체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도 제 기술이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알갱이, 그 크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돌 알갱이 같은 거, 가루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시멘트와 결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외장재로서 건축 외장재로서 다양한 내장재로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아크릴 보조제나 제소, 붓세척 아크릴 보조제라든지 미술 보조제, 제소, 퍼티, 바니쉬, 어떤 쌍검 퍼티, 핸디코트, 파데, 각종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하고 오리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모든 아크릴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릴 필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폭시 퍼티도 마찬가지. 모든 형태의 퍼티, 와데 이렇게 우드 필러 뭐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코팅제하고 윤활유, 뭐 엔진 코팅할 때도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코팅제, 윤활유에도 이거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 도금에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